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의 박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대학교 특강이 있어서 이렇게 대학교를 방문했다가 시간이 좀 남아 이렇게 대기실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조만간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창궐이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조선 후기 청나라에서 돌아온 왕자가 야귀 때 좀비의 습격으로부터 조선을 구한다라는 엄청난 블록버스터 영화더라고요. 당연히 역사상의 좀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상상을 덧붙여서 만들어진 영화일 텐데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화라던가 그리고 역사책에서는 승리의 역사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역사 이런 걸 다루고 있지만 이 시기에 있었던 재난에 대해서, 재난과 재앙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역사책에서도 이 기근이라던가 재앙, 재난 등을 그냥 마지막 나라가 무너지는 시기, 농민 봉기로 그냥 묶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창궐이라는 영화가 나온 김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여러분께 앞에서 이제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면서 옆에 CG를 통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화 창궐의 배경은 청나라에서 인질로 끌려간 왕자가 돌아오는 시기죠. 아마도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복림대군,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죠.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으로도 충분히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건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조선에 들어온 바로 이러한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만든 것 같아요. 즉 인조 후기 시기를 아마 영화의 배경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실제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여러분 인조 이후에는 왕을 보시면 효종과 현종, 숙종 이렇게 이어집니다. 교과서에서는 바로 붕당 정치의 변질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효종 때는 북벌운동이 단행되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현종과 숙종 때 예속 논쟁과 그리고 환국 정치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현종 시기, 인조 시기에서부터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현종 시기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대재앙, 경신대기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신대기근은 경신년에 일어난 대기근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름을 따서 1670년과 1671년에 연도 이름을 따서 경신대기근이라 하고 있고요. 이 경술년과 신해년에 일어난 기근입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 조선왕조실록의 효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다루고 있는 효종 시기의 내용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려보고자 할게요. 우박, 서리, 가뭄, 지진, 유성우, 전염병, 구제역 이게 한방에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670년에 이 지구의 기온이 1도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이 속설에 의하면 소빙하기가 왔던 시기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1도 2도만 올라가도 엄청난 이 재앙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1670년은 인간에 의한 인재가 아니라 하늘에 의한 재앙이 일어났던 시기가 되겠죠. 이 효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에서 다루고 있는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쭉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태백성에 낮에 나타났다. 밤에 유성이 하고성 위에서 나왔는데 꼬리가 길고 색깔이 붉었다.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성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햇무리와 달무리가 길게 펼쳐지면서 하늘에 뭔가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로 1월 9일 날 연달아서 땅속에서 지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지진이 일어난 지역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1월 4일과 5일에 전라도 영암과 영광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보고가 올라오고 있고요. 2월 달에는 경기도 교동과 통진, 그리고 경상도 안흥과 거창에서 연달아 지진이 발생합니다. 5월 달에는 황해도 풍천, 7월에 경상도 동래, 충청도 대흥, 전국적인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하늘에서는 유성우와 그리고 땅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겹치기 시작하는데
1670년의 자료를 보시면은 전염병이 이 팔도를 돌아서 513명이 통증을 동반하고 사망자가 30명에 이르렀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올 정도였죠. 2월 달부터는 이제 전염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다가 가뭄까지 연달아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2월, 3월, 4월 넘어가면서는 본격적인 농사철로 들어가게 되죠. 특히 봄철에는 이 눈이 내리고 눈이 녹으면서 땅속에 있는 씨앗에 이 수분을 공급해야 하는데요. 이 시기에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농사가 이제 망치겠다라는 조짐이 조금씩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4월 달에는 심지어 우박만 계속 떨어지고 서리까지 내리기 시작합니다. 1년 농사 끝난 거나 다름없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농사가 망한다라는 것은 먹을 게 부족해질 테니까 조금씩 기근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기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종실록에 나와 있는 5월 6일자의 내용입니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현재 만난 재난은 보통 유행하는 재난이 아닌 듯 합니다. 국가에 존망이 달려 있으니 가벼운 죄수들은 모두 석방시켜야 합니다. 죄수들까지 석방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재앙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을 알 수가 있죠. 6월, 7월에는 이제 태풍과 폭우 그리고 전염병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옆에 위에서부터 쭉 이 현종실록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라도에 큰 비가 계속 내려 시내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경상도에 큰 물이 졌다. 경기에 수재가 참혹하다고 감사가 보고했다. 경기에 큰 물이 졌다. 충청도에 올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장계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 본도로 하여금 휼전을 베풀도록 하였다. 함경도의 수재가 매우 참혹하다고 치게 하였다. 여러분 충청도, 함경도, 경기도 사방 가릴 것 없이 지금 홍수가 또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경도에서는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또 들이닥치면서 도토리마저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7월 달에 역시 우박이 계속 내리고 서리와 눈까지 한여름철에 눈이 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농사는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시기에는 구제역도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황해도에서 7월 달에 폐사한 소가 897마리나 될 정도로 이제 소들이 이제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하죠. 소는 농경에 활용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잡아먹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잡아먹지도 못하는 소, 농사에 활용해야 될 정말 귀중한 소가 죽음에 이르면서 최악의 상황을 더 맞이하게 되었죠. 뭐 9월 초에는 강원도가 폭풍에 휩쓸려 물난리가 났고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3,500마리의 소가 또 죽었다라는 기록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에는 이제 죽을 먹으면서 작년에 비축해 놓던 쌀을 먹고 그래도 버틸 수가 있게 됐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1971년 최악의 신의 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이 백성들을 맞이하게 됐죠. 백성들이 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 아사자가 수천 명 단위로 보고가 되기 시작하고요. 어딜 가든 굶어 죽는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막 계속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고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1만 명이 넘는 이 기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록은 그 지역의 수령들이 중앙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기록을 축소해서 보고하지 않을까요? 더 많다고 보고하면 수령이 정치를 잘못했다고 타박을 받거나 징계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축소를 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비롯한 이 끔찍한 피해는요. 전국을 넘어서서 한양 궁궐까지도 들어가게 되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대부분의 이제 후기 왕들은 창덕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종도 이 창덕궁의 왜 경비부터 이 궁궐에서 살고 있는 궁녀들까지 전염병에 죽게 되자 왕이 창덕궁을 떠나 경덕궁으로 거처로 옮겼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어요. 왕도 피해갈 정도죠. 사대부들도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제 관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현종은 대부분의 이 사직서를 수락하지만 영의정의 이 허정이라는 영의정의 사직서는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았을까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기록 한 가지를 더 볼게요. 얼마나 끔찍한 시기냐면 현종실록의 이 첫 번째 1671년 신해년 1월 달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라감사 오시수가 치게 하였다. 올렸다라는 거죠, 기록을. 기근의 참혹이 올해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고 난방의 추위도 올겨울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함으로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겁탈을 당하고 몸에 베옷 한 벌이라도 걸친 자도 강도의 화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덤을 파서 관을 빠개고 고장을 파내어 여미를 훔치기도 합니다. 즉 죽은 자의 옷까지도 훔쳐 입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1671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정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도축을 하는 걸 금지했었는데 이걸 해제시켜요. 집에 있는 동물을 먹어서라도 살기 위해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역사에는 정말 없었던 바로 그 인육이라는 역사가 이 시기에 잠시나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볼게요. 충청감사 이홍현이 치게하기를, 충청도 지역에서 올라온 기록이에요. 연산에 사는 이 사가의 여비 순례가, 여비니까 이제 여자 노비를 뜻하죠. 깊은 골짜기 속에 살면서 그 5살 딸과 3살 아들을 죽여 먹었는데 같은 마을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가서 사실 여부를 물었더니 아들과 딸이 병 때문에 죽었는데 큰 병을 앓고 굶주리던 중에 삶아 먹었으나 죽여서 먹은 것은 아니다. 즉 죽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고 하죠. 인육이 막 일어나는 이 시기, 정말 끔찍한 시기가 이 경신대기근 1671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휼소라는, 곡식을 좀 빌려주는 이런 진휼소를 열었지만 굉장히 부족해졌고요. 정말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게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구율소, 이 진율소 앞에 줄 서 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구를 하고 슬퍼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 아내가 곡식을 타서 그걸 죽으로 먼저 먹은 다음에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고구를 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는 끔찍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늙은이들의 말로는 이제 2월 29일자 이 현종실록 기록을 보면요. 늙은이의 말로는 이런 상황은 태어난 뒤로 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임진년보다 더 심하다.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피해가 1671년에 일어났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조선의 5% 이상의 아사자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피해. 이게 경신대 기근의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또 국가의 존재를 할 수 있겠고, 이 조선 현종 시기에는 이제 이게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가 되겠죠. 이 경신대기근이 있을 때는 예송 논쟁은 없습니다. 첫 번째 1차 예송은 경신대기근 1차 10년 전에 있었고요. 2차는 그 이후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 1, 2차 예송 논쟁 사이에는 이러한 경신대기근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경신대기근처럼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을 통해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떠도는 전설과 민담과 같은 재밌는 이야기도 준비해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닥쳤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